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7월 12일입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정확히 4단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호재일까요? 사회는 상당히 악재로 뒤덮인 것 같지만 주식시장은 또 보면은 그 악재를 호재로 뒤엎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거리두기 4단계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가 더 기술의 발전과 수요를 더 빨리 이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장 규모 이런 걸 제가 분석한 건 아니지만 저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공모가 대비 5배 오른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도 성장의 만약에 발판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은 쳐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의 25%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일주일 사이에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곧 7월 말에 또 상장하는 맥스트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증강현실 회사거든요. AR 기반의 이런 기업들도 공모주 기술 특례로 성장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 잘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얘기를 또다시 시장과 더불어서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데일리 시황을 매일 제가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컨텐츠에 따른 그런 것들을 시황과 더불어서 말씀드린다고 6월 좀 휴식기 이후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은, 제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은요, 데일리 시황도 계속 간헐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에 올려드리겠지만 이런 컨텐츠가 좀 들어간 시황과 연결된 그런 컨텐츠로 계속 찾아뵈려고 합니다. 댓글들로 의견 많이 주시면은 그것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단순 테마주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게 테마주 아니면 어떤 작전주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메타버스는 테마주라고 보기에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도약에 대한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자면 테마주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당신은, 저는 주식 투자의 자격 요건이 없다고 봅니다. 하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급등 종목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의 규모를 보고 시장에서 떠오르는, 그게 꼭 국내 주식이 아니더라도 해외 주식이 맞더라도, 그리고 메타버스 ETF가 얼마 전에 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니셜이 메타죠, 정확히. 여기 안에 편입된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테마주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떠오르는 시장, 블룸버그에서는 2024년에 한 1000주 정도, 그리고 PwC 회계법인 이런 데서는 1700조의 시장, 이렇게 본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 아름다운 아가씨들, 그죠? 이게 되게 실물인지, 어느 게 실물인지, 어떤 게 아바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좀 구현을 해놨는데, 사진 출처는 SM 엔터테인먼트고요. 에스파입니다. 아시겠지만 자이언트 스택과 같이 만들어낸 에스파인데요.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상 거의 18개월째 거의 지금 진행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4차 대유행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거리두기 4단계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또 온라인, 인터넷, 줌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사실 이 코로나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변수가 아닌, 그죠?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게 맞을 거라고 봐요. 코로나가 치사율로 봤었을 땐 높은 치사율을 갖고 있는 병인가요? 그렇지 않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영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나오지만 치사율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나 예전에 창궐했던 메르스, 사스 이런 게 결국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사실 코로나가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전염병,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움에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영화를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간.
이제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인간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저는 코로나가 가져온 인간 생활의 패턴,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지금 예상할 수 없는 행동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어때요? 서로 걸릴까봐 막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는 사회가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응 과정 속에서 또 기술의 발전, 그리고 어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싸이월드가 다시 오픈된 거다, 뭐 지금 좀 지연돼서 8월에 오픈된 거다. 이게 초창기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초창기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싸이월드 이런 게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라는 거죠. 뭐 젊은 세대, MZ 세대가 많이 쓰는 제페토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개발한, 이게 전 세계 한 2억 명이 쓴다고 하는데, 이거 아마 2억 명이 쓰는 이유는 BTS의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노블럭스,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들, 이런 기업이 대표적인 메타버스죠. 근데 영화에도 많이 표현은 됐었고, 사실 이 개념이 최근에 나온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정말 오래전에 30년 전에 나왔던 거고, 그죠? 그게 어떤 고글을 써가지고 가상현실 속에서 아바타를 통해가지고 어떤 현실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건데, 지금 그것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언택트, 즉 비대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최근에는 뭐 구찌나 나이키, 현대차 이런 데도 활용에 나서고 있고, 아시겠지만 BTS, 뭐 트래비스 가수들 결국 작년에 뭐 콘서트를 열기도 했었고요. 뭐 나이프 로깅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쵸? 포켓몬고, 그때 당시엔 이거 포켓몬고가 어린아이들의 어떤 열풍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막 출퇴근하면서 포켓몬 잡으려고, 몬스터 잡으려고 뭐 페이스북에 어떤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제대로 된 메타버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 좀 나왔었고, 거기에 따른 그런 이런 게임이 있구나, 이 정도였지, 사실 지금의 메타버스 시장은 이제부터 개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아까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에스파라는 가수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된 가수고요. 사인입니다. 사인, 정확히는. 근데 유튜브 제가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유튜브에 8명이 나와요. 8명. 이 4명의 가수의 복제죠. 어떻게 보면 아바타, 이 보시면은 여기 개념을 했는데,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 아바타와 경험을 뜻하는 요 AE, 이거 표현하기 좀 그런데, 요거에 대한 양면을 뜻하는 에스펙트를 합친 말을 에스파라고 합니다. 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에스파가서 요게 보면은 AE, 요걸로 이니셜로 딴 거죠. 요거에 대한 그런 아바타를 만든 게 자이언트 스텝이죠.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상장한 회사고요. 오늘도 주가가 신고가를 갔어요. 그래서 뭐 데일리 시황과 엮는다고 했는데, 야 주분남 너는 오늘 7월 12일 시황이나 말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은,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핫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관련 종목들이 그냥 단순하게 강한 이유가 어떤 테마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큘러스, 페이스북이 인수한 오큘러스2가 정말 요새 불티나게 또 팔린다고 해요. 그리고 저 몰랐었는데, 사실 여기 휴대폰의 앱이나 그리고 어떤 영화를 여기에 장착해가지고, 그죠? 휴대폰을 장착해서 이 고글에 이거를 어떤 시연을 하는데, 요새는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이런데 이 안경을 쓰고 데스크탑을 연동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또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질이 이 오큘러스에 연동된 거랑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다고 합니다.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르시지만 의료계, 비대면 가상현실 너무 앞으로 메타버스,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요, 의대 교육, 프로그램 한자소통, 다방면 도입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죠? 가상현실 발전된 개념인데, 사실 의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수술이죠. 옛날에는 이제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했었는데, 메타버스로 이런 것들을 심지어 대학 강연 때 쓴다고 합니다. 기존 해부 실습용 시체,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정말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의료 기술을 지금은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라고는 하는데 뭐 분당 서울대 병원이나 학술대 이런 데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미 활용을 해서 어떤 흉부외과 그런 뭐 어떤 수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강의실에 입장을 해서 그 의료진들이 뭐 폐암 수술 기법 그리고 가상융합 기술 이런 트렌드를 한 주제에 대한 강의를 수강도 했고요. 이런 수술 과정을 참관하는 시간도 가졌고 뭐 이 통합 XR이죠. 통합 가상현실 이런 거를 통해서 사운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더욱 현장감 있는 어떤 수술 현장들 그래서 더욱 완벽한 그런 수술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메타버스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인공감각 개발 오늘자 신문 서울신문인데요. 메타버스가 그러면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물론 내가 뭐 어떤 뭐 신입사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의료계 이런 걸 했는데 야 그런 감각적인 거를 제대로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미 막 감각적인 것도 느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영화기 때문에 근데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뭐 고려대 전자정보공학과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이런 공동 연구팀이 이 증강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의 피부와 신경모사 인간 감각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제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에 실렸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실험 단계고 아직은 이제 학술지에 실리는 정도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경을 쓰고 가상현실 속에 메타버스 뭐 증강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느꼈던 거 막 아픔, 슬픔 막 그런 것들을 인간 피부와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느끼게 한다면 가상현실 속에서 누가 막 나를 때렸어. 그래 진짜 아픈 거야. 그래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마저도 이제 열렸다는 겁니다. 인공감각 개발 이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정도로 됐다면은 뭐 해외에서도 이미 같이 시도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이런 세상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셔야지 주식 투자도 왜 메타버스를 관련주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PBR이 비싼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못 산다 이런 개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 뭐 이것도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현대모비스 뭐 이런 뭐 모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뭐 대학교 신입생 그죠 오리엔테이션 그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기업들이 지금 거의 모든 기업의 30% 50%뭐 SK 같은 거 지금 웬만한 뭐 필수 인력 빼고는 재택근무 이번 주부터 들어갔잖아요. 이런 건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런 게 이제는 일상이 된다는 거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범적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빠른 이런 것들을 빨리 도입하고 채택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지금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변수가 아니고 상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감기처럼 적용하고 그냥 백신 맞은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 정상생활 뭐 싱가포르나 영국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확진자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특성 문화상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적응하는데 올해도 걸릴 거고 적응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전에 정말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이제는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노블룩스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뭐 이 얘기도 이미 들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소니무즈가 메타버스 공연 사업 키운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작년에도 했었어요. 작년에 했었는데 자, 이거 생각하면 노블룩스 안에 그 소니의 뮤직에 아티스트를 갖다 놓고 이 플랫폼 안에서 가상 콘서트를 하고 댄스 파티 하면은 이거에 대한 노블룩스 안에 코인이죠. 이걸로 통해서 실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되게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HTS 분석 타임으로 가보겠습니다. 딴 거 안 보고 딱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LED 장비, 증착 장비 관련주인 선익 시스템입니다. 오늘 10%가 급등했어요.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올랐는데도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쵸?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9% 올랐네요. 오늘 역시 신고가입니다. 이거 공모가가 11,000원이었기 때문에 12,000원이었나요? 12,000원 대비 이날 더블이 가서 상장을 했고요. 뭐 이렇게 한번 올랐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벤처 캐피탈 물량이나 뭐 이런 락업된 물량들 풀리면서 좀 소화를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는 주가는 비싸다고 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주가 그런 어떤 비교하는 지표, 전통적인 지표 대비하면은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비싼 개념으로 이런 종목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뮤직 스튜디오, 워낙 너무 유명한 회사입니다. 컴투스가 2대 주주고요. 이 회사도 신고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신고가로 간 이유,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SM, 뭐 이건 지분인수 뭐 여러가지 이슈도 있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를 역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S파는 이제 표본이었을 뿐이고, 정말 이게 카카오가 인수하던 누가 3자가 인수하던 앞으로 정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가 인수하면은, 오히려 네이버가 인수하면 제페토랑 엮어가지고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런 플랫폼 역할, 옛날에 SM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시가총액이 쌌던 이유는 그냥 단순 가수를 키우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는데, 하이브가 그런 회사가 아니죠.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그 메타버스 방탄소년단을 활용해서 콘서트 이런 것들도 활용을 했었고요. 그쵸? 이게 공모가 첫날 상장 대비는 아직 주가는 못 갔었지만, 사실 다른 엔터테인먼트, 뭐 JYP나 뭐 SM이나, 그쵸? 이런 회사들 대비 시가총액이 밸류에이션이 비싸게 받는 이유가 그 플랫폼, 여러가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히 저는 그게 위버스라는 그 플랫폼의 강력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12조입니다. 12조 시가총액이. SM이 지금 1조 5천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 회사의 매출과 지금 하이브의 매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이브가 왜 저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보다는 하이브가 그만큼의 가치를 왜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 얘기를 제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계속 뭐 데일리 시장가도 였고 메타버스 시장가도 였고,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찍은 우주여행도 또 버진 갤럭틱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정말로 먹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고, 종목들은 몇 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까 제가 또 맥스트라는, 그죠? 맥스트인가 턴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월 27일날 상장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증강현실 기업인데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 아니면 미국의 노블렉스 말고도, 그죠? 엄청 많습니다.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픽카드 쪽 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런 정말 시가총액 큰 기업들도 포진해 있는 거고, 애플도 사실 애플카 나오면서 결국 사실 거기에 따른 카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면서 VR, AR을 즐기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꽂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업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들을 성장주라고 봐야 되고,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조금 안 좋게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기존 사업에 정말로 플러스 알파가 없고 반도체만 바라고 있는데, 반도체가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쪽으로 확증되는 그런 시장 속에서 비메모리를 TSMC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삼성전자의 성장은 정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